여러분은 아이 졸업식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대부분은 없다고 말할 겁니다. 아이의 첫 운동회, 첫 발표회, 첫 졸업식, 부모라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이 졸업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미안하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아이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짜장면 먹었어. 오늘 이야기는 광주에 살던 평범한 워킹맘이 어떻게 순자산 10억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포기하고 싶었던 수백 번의 순간에도 어떻게 계속 걸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오래 했지만 돈은 늘 통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가 나가고 경조사가 생기고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어느새 통장은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실이 보였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 결국 신혼집은 남편이 모은 돈과 시댁의 도움으로 마련한 전세 5천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간 뒤부터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생기면? 노후는?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펀드 열풍이 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펀드만 넣어도 돈을 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펀드 여러 개에 가입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수익은커녕 원금도 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그녀는 펀드를 정리하고 주식으로 넘어갔습니다.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절반은 우량주, 절반은 지인이 추천한 회사. 그때는 몰랐습니다. 투자해서 아는 사람 추천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우량주는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회사는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뒤 1,000만 원은 600만 원과 몇 권의 비싼 책으로 남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투자랑 안 맞나 보다. 그 뒤로 오랫동안 투자를 멀리했습니다.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노후.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보다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투자 스터디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 너무 멀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육아도 해야 했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딱 한 번만 들어보자. 그렇게 그녀는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 강의 내용을 전부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열기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자리 사람은 필기를 하고 있었고 옆자리 사람은 질문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도 해볼까? 그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인, 퇴근 후에는 엄마, 주말에는 투자자,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진 시간은 24시간인데 그녀는 이미 직장과 육아가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투자금을 만드는 방법만 찾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만드는 방법부터 찾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승진 기회도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일도 혼자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도 이용했습니다. 반찬도 사 먹었습니다. 배달음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까워서 못했을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건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왕복 8시간. 금요일 밤에 올라가서 일요일 새벽에 내려오는 일정.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어깨는 아팠고, 잠은 부족했고, 다크서클은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KTX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동 시간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임장 계획을 세우고 지역 분석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5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첫 투자도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역이 뭔지 몰랐습니다. 어떤 물건이 좋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었습니다. 주말마다 지역을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문을 여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사장님이 무섭게 보였습니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가방은 무거웠고, 지역은 낯설었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동산 사장님들과 농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짜장면도 얻어먹고 매물 이야기도 듣고 좋은 정보를 공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이었습니다. 공부는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책은 읽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쓰는데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투자는 하는데 자산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MVP가 되고, 누군가는 투자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자신은 너무 느려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임장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실컷 울고 나니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썼습니다. 다시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다시 임장을 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는 지역이 늘었습니다. 투자 기준이 생겼습니다. 위험을 보는 눈도 생겼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산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정말 느렸습니다. 하지만 복리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어느 날 자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순자산 10억, 그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세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자신이 10억이라는 숫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10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고. 그건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오가던 시간,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며 견디던 시간, 새벽에 혼자 울던 시간, 남편과 함께 버티던 시간, 그 시간이 10억보다 더 값졌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느린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멈추는 것을 걱정하세요. 지금 당장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속도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결과는 여러분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넥스테이지는 직장인의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